안녕하세요. 경기도 모처에 사는 여자 사람으로 올해 딱 40살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해했다기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공감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엄마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결혼 초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친할머니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전기밥솥이 귀에 냄비에 밥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죠. 살림이 익숙하지 않았던 엄만 냄비밥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되어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다고 해요. 그때 어디선가 친할머니가 나타나 엄마에게 꿀밤을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 설 익는 거 몰라서 그래? 뚜껑을 닫고 냄새로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봐야지.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때 엄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외할아버지는 그 옛날에도 자녀들의 밥을 손수 해주셨다고 해요. 자식 많은 집 넷째 딸이었던 엄만 당연히 주는 밥만 먹고 살았고요. 그러니 밥할 줄 모르는 게 당연했고 친할머니의 저런 구박도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런 것뿐이었겠어요. 밥을 예로 들었으니 밥을 또 예로 들자면 설 익으면 설 익었다고 중에 질게 되면 질다고 뭐라 해 비유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팔색조가 따로 없어. 점심 드실 거냐고 물어보면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안 드신다고 해놓곤 뒤돌아선 밥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있지? 시엠이 굶겨 죽일 셈이냐고. 그땐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고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친할머니의 치를 떨던 엄마도 제가 커갈수록 나이가 드셨고 꼬장꼬장했던 친할머니도 많이 왜소해지시고 외로워지셨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왕래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친할머니가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산정이 있는지 자꾸 안쓰럽다고 말입니다. 결국 엄마 마음과 다르게 친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따로 살고 있지만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넌 이해 못하겠지만 너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보면 알 거야.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오래전 일들이 하나둘 추억처럼 남아.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니까 그럴 수 있던 것들이니까. 내 인생에서 그때를 지워버릴 순 없잖아. 힘든 기억도 꺼내보기 쉬워지면 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무뎌지나 봐. 저 들으라고 하신 건지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리던 말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까 이해가 안 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다 보니 그 말들이 조금씩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처럼 지독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신우살이를 했었거든요. 사실 신우살이라는 말도 딱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신우의 독단적인 행동에 온 가족이 휘말려 들었던 사건, 일대기,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정리한 후 10년쯤 지나게 되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무뎌진 것 같거든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뜬구름만 잡는 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빠르게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간이 흐른 만큼 무뎌질 만한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유, 야, 너 진짜 모태솔로야? 어떻게 지금까지 남자친구 하나를 못 사귀었어? 아무리 여중 여고를 나왔어도 그렇지. 학원 가도 남자애들 많이 있잖아. 말 한 번도 안 해본 게 사실이라고? 와, 그런 네가 여대까지 왔으니 게임 끝이네. 천연기념물 등록해야겠다. 야, 그렇게 놀리지 마. 여중 때야 멋모르고 그랬다고 치지만 여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대 오려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알아? 이제부터 남자 만나볼 거라고. 그렇게 놀릴 거면 남자나 소개시켜주고 말해. 너도 나랑 똑같으면서 웃는 거 아니다. 아, 미안. 내가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봐서 그래. 소개팅? 할 생각은 있나 봐. 좋아. 내가 제일 친한 남자친구 사람 있는데 소개해줄게. 진짜 천연 기념물 같은 너니까 소개시켜주는 거야. 내가 정말 아끼는 애니까 잘해봐. 알았지? 여중 여고를 나와 여대에 들어갔던 저는 정말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특별하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 절 진짜 천연 기념물 보듯 쳐다보는 대학 동기였죠. 정아는 대학에 입학해 만난 친구였는데 잘 통했어요. 저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지만 저와 전혀 반대 성향이었거든요. 전 여중 여고를 나왔어도 사내 대장부같이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여자였지만 매사 거침없는 행동으로 어쩌면 그런 성향 때문에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에 반해 대학 동기 정아는 애교도 많고 여리여리했습니다. 같은 여자친구여도 쿵짝이 잘 맞았죠. 정아는 제가 더 이상 말도 안 했는데 일사천리로 소개팅 날을 잡더니 나가보라고 했어요. 소개해줄 남자애가 인기가 많아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 잘해보라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아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아가 누구 괜찮다는 소리를 잘하는 애가 아닌데 하도 괜찮다고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네요. 하하. 저도 소개팅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집에 가면 잘했냐고 물어볼 텐데 뭘 하면 좋을까요? 정아가 저에 대해서 괜찮다는 소리를 했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네요. 그런데 정아랑 상당히 많이 친한가 봐요. 정아한테 제일 친한 남자 사람 친구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따가 집에서 만나실 정도면 부모님끼리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셨나 봐요. 네? 정아가 저를 제일 친한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했다고요? 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뭘요? 둘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하, 놀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장난을 더 치고 싶은데 첫 만남에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 정아랑 쌍둥이에요. 정아가 정말 이야기 안 했나 보네요. 쌍둥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그런 소리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봐서 좋은 남자애라고만 말했는데. 그리고 소개팅 당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호구조사를 서로 할 만큼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했는데요. 굳이 쌍둥이 오빠를 친한 남자 사람 친구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해되지 않았죠. 그런 저에게 오히려 소개팅남 우혁 씨는 담대하게 말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라 전혀 닮지 않았어도 또래보다 작았던 정아와 반대로 우혁 씨는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컸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며 쌍둥이인데 오빠가 어딨냐며 야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오빠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었거든요. 여하튼 서로 잘 통하는 점들도 있었고 정아의 든든한 지원 사격 덕분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참 빨리 가더라고요. 우혁 씨가 군대 갔어도 정아 덕분에 외롭지 않게 버틸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무난하게 시작했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30을 바라보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성하였어요. 오랫동안 사귀게 되면 연애하는 거에 익숙해져 결혼 생각 없이 노처녀 노총각이 될까 걱정하시더라고요. 딱히 결혼을 해야 한다, 미룬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지만 직업도 있었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잘 맞았는데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 사격으로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아와 우혁 씨 중학교 동창회도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둘 다 초중고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자취를 하고 취직 후 서울에서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동창회가 있을 때마다 본가에 내려가면서 모임을 하고 왔죠. 10년이나 연애를 했어도 그동안 모임에 나갈 일이 특별히 없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청첩장을 돌려야 해 저 역시 인사를 할 겸 함께 본가에 내려가 처음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얼마만이냐? 지난번 동창회 때 회사 일 바쁘다고 네 마누라만 왔었는데 어떻게 바쁘신 일은 마무리 되셨어요? 이렇게 동창회에 행차까지 해주시고 서울 가시더니 신수가 훤해지셨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 처음 뵙는 분인데 마누라가 아니네? 야, 말 조심해. 내 진짜 마누라 될 사람이야. 이제 그런 장난은 안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진짜 마누라? 너 결혼해? 야, 좀 비켜봐. 재수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놈이랑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 자식 궁금한 점 있으면 다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야, 그런데 네 마누라는 왜 안 오냐? 전화도 안 받고. 너희 또 싸웠냐? 동창회에 있는 동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마누라, 진짜 마누라, 재수씨. 이야기의 요는 그랬어요.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정아는 우혁이가 여자친구가 생기는 걸 단속했대요. 순진하고 착해 빠진 자기 오빠가 여자들한테 휘둘리는 걸 보기 싫다는 게 이유였죠. 중학교 내내 유명했더라고요. 오죽하면 정아 별명이 우혁이 마누라였다고 동창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저에겐 재수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예비 신부라는 위신을 세워주려고 애썼지만 사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래된 호칭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 없고 꼭 전처와 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동안 우혁 씨에게 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알 것 같았지만 현실은 이해와 다른 감정의 문제였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결혼을 엎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동창들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이고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제가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저와 우혁 씨 사이는 정말 좋았고 정아 역시 좋은 친구이자 예비 신우로 언제나 그랬듯 쿵짝이 잘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도 무사히 끝나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한 것과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혁 씨, 지금 퇴근해? 밥 올려둘게. 이따 봐. 그게 아니고 우리 오늘 외식하자. 자기도 지금 출발하면 시간 얼추 맞을 것 같아. 외식?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집밥 먹고 싶다며. 당신이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 후에 서둘러 장 봐서 찌개도 다 끓여놨는데. 그랬어? 아휴, 힘들게 뭐하러 그랬어. 같이 준비해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 먹고 가면 되겠다. 퇴근하려는데 정아한테 전화가 왔잖아.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 시간 되냐고. 아빠가 등산하다 다리가 삐끗하셨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하시나 봐. 그래서 내가 좀 가서 발목도 봐주고 심하면 병원도 데려가라고. 알았다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석고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잖아. 자기도 알지? 명동 석고찌개. 그거 1인분 안 팔잖아.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자고? 요즘 잦은 야근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입 짧은 애가 먹고 싶다니까 먹여야지. 7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나오면 될 것 같아. 식당으로 와. 미리 도착하면 주문해 놓고 있을게. 처음엔 이런 일들이 조금 서운했지만 화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신우기도 했지만 저와 친했던 친구라 얼마나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이인지
저도 역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니 이러지 말자, 저러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마누라와 재수 씨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결혼하고 한 집에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기 시작하더니 마누라와 재수 씨가 아니라 전처와 본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이 외식하는 일 외에도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 케이크를 좋아하는 신우 때문에 남편이 케이크를 사 직접 신우 집에 배달하고 집에 오는 날들도 있었어요. 결혼 전엔 한 집에 사니까 남매끼리 당연히 하던 일상이었겠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해 이런 일상들이 힘들고 지쳐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생기면 당신이 시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아가씨 챙겨줄 남자친구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평생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라도 가까우면 챙겨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신혼집을 정안의 근처에 잡을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은 있는데 정화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은근히 보는 눈이 높은지 지금까지 한 명도 누굴 제대로 만난 적이 없거든. 남자친구 같은 자기 있으니 이상한 말이나 하고. 혹시 정아, 여자 좋아하는 그런 건가? 자기 뭐 아는 거 없어?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알고 보니 자기랑 정아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들 시선 때문에 나 방패막이 삼은 거 아니지? 뭐래, 당신 드라마 그만 봐야겠다. 아니 쌍둥이라며 같은 배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아가씨를 그렇게 몰라? 정말 아가씨가 여자 사랑하는 그런 부류 같아? 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했지?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아가 당신 처음 소개해줬을 때 정아랑 전혀 반대되는 스타일이라 깜짝 놀라긴 했어. 성격도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자기 성격이 꼭 남고 동창생들 만나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솔직히 의심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내가 잘 알고 정아야 뭐 내 동생이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 좀 찾아봐. 부모님 등 떠밀어서 결혼하긴 했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아가씨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같이 키우고 좋을 것 같은데.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제대로 찾아봐. 알았지? 그렇게 고민 끝에 찾아낸 해결책은 아가씨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자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면 더 좋고요. 워낙 단짝처럼 셋이 몰려다녀서 그랬는지 아가씨는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이 여전히 아가씨를 지금처럼 살갑게 챙긴다면 상상만 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애둘러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라고 남편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소개팅 끝에 아가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생겼어요. 남편 회사 동료였는데 여리여리한 아가씨 같은 여성이 이상형이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죠.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만큼 키도 컸고 외모도 훈남이었습니다. 집도 잘 사는지 부모님이 시골로 집을 지어 내려가시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줬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은근히 결혼할 준비를 다 해뒀으니 아가씨만 괜찮다면 연애하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 아시죠?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10번 찍은 게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지원 사격을 든든하게 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사위 삼고 싶을 만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신우 역시 못 이기는 척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오늘 야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일찍 끝난 거야? 나도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라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짜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와, 감동이야. 나 주려고 사온 거야? 와, 꽃향기 정말 좋아. 무슨 꽃이야? 처음 봐. 뭐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난다. 꽃집에 들어갔는데 이 꽃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 특별해 보였어. 마치 당신처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항상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해. 같이 해. 그게 결혼이잖아. 그렇게 기다렸던 달콤한 신혼생활이 결혼한 지 1년도 더 지나 시작되었거든요. 그전까진 늘 저와 남편 사이에 아가씨라는 장애물 아닌 장애물이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니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당연하게 귀가했고 가끔 이벤트를 해준다며 저도 모르게 집으로 와 저녁을 차리거나 퇴근길 꽃다발을 사들고 주는 일들도 있었죠.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을 정도로 매일 구름 위에서 산책하던 시기였습니다. 아가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더블 데이트를 자주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것도 아니었죠.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몇 번 더블 데이트를 했었는데 아가씨 남자친구가 선을 딱 그었거든요. 더블 데이트가 나쁘다기보단 아가씨를 알아가고 친해지고 싶은데 넷이 만나니 아가씨와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게 아가씨에게 푹 빠졌던 남편 직장 동료는 아가씨를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미안, 정안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어. 전화 받으려다 끊어졌는데 집에 거의 다 와서 그냥 바로 올라왔어. 아가씨네? 결혼하면서 매제 이직했는데 요즘 야근이 자꾸 그러나 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잖아. 심해부가 바쁜데 자기가 왜 아가씨네 들렀다 와? 저녁이라도 먹고 오는 거야? 아님 먹고 싶다는 케이크라도 심해부 대신 사다 주고 왔어? 화났어? 미리 연락 못한 건 미안해. 전등 나갔다고 어디다 연락해서 바꿔야 하냐고 물어보잖아. 전등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방 전등 꺼져서 식사도 못 차리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렇다고 사람 부르면 출장비 때문에 몇만 원 그냥 나가는데 돈 아깝잖아. 전파사 들러서 전등 사고 그거 갈아주고 금방 오는 길이야. 아, 배고프다. 오늘 저녁은 뭐야? 다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해부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더니 누가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심해부가 결혼하면서 직급과 연봉을 올려 이직했거든요. 덕분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만큼 개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 생긴 심해부의 빈자리는 제 남편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전 고구마를 100개쯤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상황에서 매일 고구마를 꾸역꾸역 더 먹어야 했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일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는 그 시기쯤 남편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는 일과 같은 계열에서 일하는 동창이라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알고 지내자고 몇 번 안부도 문자로 주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동창회 이후 동석하지 않으니 얼굴 보며 차라도 한잔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함을 서로 주고받아서 남편 동창생의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업계에서 평이 워낙 좋아서 제 개인적인 인맥으로 인맥을 쌓는다면 오히려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성격상 살갑게 구는 성격이 못 되었고
먼저 연락해 만나자는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친하게 지내자며 연락하고 만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나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신혼이 좋긴 좋은가 보다. 청첩장 돌릴 때보다 얼굴이 폈네요, 폈어. 훨씬 더 예뻐졌네요. 상희 씨,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전 잘 지냈죠. 상희 씨도 잘 지내시죠?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상당히 규모 있는 프로젝트 맡게 됐다고 하던데 일은 잘 돼가시죠? 어머,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갔어요? 하여튼 이 바닥 정말 좁다니까요. 덕분에 업무도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이에나처럼 주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니까 긴장돼서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있죠? 정아도 잘 지내죠? 아가씨도 잘 지내죠. 연락하고 지내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엔 연락을 통 못했거든요. 정아 결혼식 때 프로젝트 막바지라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못 가고 축의금만 보냈더니 서운했는지 별다르게 답장도 못 받고 그 후에 몇 번 문자했는데 영 답도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는지 싶었어요. 뭐 남편이 둘씩이나 있으니 어련히 잘 지내겠지만요. 네? 남편이 둘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이 헛나왔네요. 우혁이 마누라라고 학창시절에 그렇게 말하다 보니 정식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가 봐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마음만 상했어요. 아가씨에게 남편이 둘이라는 것도 기야말 일인데 그 남편 중 하나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좋게 들릴 리 없잖아요. 입가는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엔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성이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얼핏 들어보면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를 농락하는 느낌도 들고 아가씨를 돌려가게 하는 느낌도 피하기 어려웠어요. 대화하면 할수록 남편을 좋아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한 부분도 느껴졌고요. 알게 모르게 아가씨를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우혁이 마누라라고 별명이 붙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아가 진짜 나중에 결혼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서 은연중에 우혁이 마누라는 진짜 정아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이니 맘 상하지 말고 흘려들어요. 우혁 씨가 워낙 순진해서 아가씨가 걱정 많이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나중까지 생각할 정도면 우혁 씨 걱정을 진짜 많이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뇨? 아니에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정아도 우혁이도 결혼해서 각자 배우자가 따로 있는데 아니면 된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말을 안 꺼내면 모를까 그렇게 말하다 말면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정아가 둘이 남이라는 소리를 지나가는 투로 말했는데 그런 걸 말하자고 오늘 보자고 했겠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지금 하는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도 논의 중인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미나 씨에게 의논도 할 겸 얼굴도 볼 겸 보자고 한 거예요. 정아도 우혁이도 동창이라 서로 안부 묻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일 때문에 겸사겸사 보자고 한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어떤 대꾸를 할 겨를도 없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을 소개받고 그해 겨울에 있던 남편 생일 때였어요. 전 당연히 쌍둥이라 케이크도 큰 걸 샀고 선물도 2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런 절 보고 정아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생일 말고 주민등록 생일도 각자 다르게 챙긴다고 말입니다. 정아가 태어날 때 몸이 약했다고 해요. 의사가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했죠. 남편은 출생신고를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정아의 출생신고는 미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이들의 우려와 다르게 정아는 잘 자랐고 100일쯤 되었을 때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잘 자라는 아이를 더 이상 호적도 못 올린 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태어난 날은 같지만 출생신고를 다르게 해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르다고 했죠. 가족들도 다른 날 생일을 하면 한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르지만 제 사촌 중에도 집안일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말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과 빨리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곱씹었던 것 같아요. 찝찝한 마음을 숨기긴 어려웠지만 서로 배우자도 있는 마당에 굳이 들춰내서 좋을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는데 남편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연말 행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관심이 있던 동창생 한 명이 일을 크게 벌린 모양이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평소라면 잘 참여하지 않던 모임이라 새삼 나가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 혼자 예민하게 생각했는데요. 불우이웃 돕기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이 있으니 안 갔던 모임이었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았죠.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상희 씨와 아가씨, 그리고 주변의 동창들과 제 남편, 그리고 심해부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르지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의 예상처럼 되는 일은 없었어요.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던 자리는 기존의 동창회와 다르게 술도 적게 먹고 정말 TV에서 보는 연말 파티 현장 같았죠. 여전히 마누라와 재수 씨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혼자 전전긍긍하며 이상한 생각을 한 저 자신이 못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나야, 한 잔 더 할래? 아가씨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이 있을 땐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그냥 친구일 순 없어? 우리가 무슨 전처와 본처도 아니고. 애들은 왜 마누라 재수씨로 부르는지 진짜 듣기 싫더라. 너도 별로였지.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가씨가 절 불러 세웠어요. 남편은 연말이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반갑고 편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2차를 가고 싶어해 보냈거든요. 심해부 역시 모임에 참석하긴 했지만 파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급한 회의로 다시 회사에 불려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술이 먹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돌직구를 날리는데 속으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친구 정화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친구로 시작해 가족이 된 것까지 모두 알면서 내 앞에서 험담을 했던 상희 씨가 질투했던 거로 치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보내고 둘이 가볍게 한 잔 더 하러 바에 갔어요. 오늘 너 좀 이상하다. 뭐 속상한 일 있었어? 속상한 게 아니고 한심해서 그러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마누라니 재수씨니 생각들은 있는 건지. 워낙 오랜 시간 그렇게 불러서 익숙해서 그렇다잖아.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해도 그때뿐이니 뭐 어떡해. 사실 나도 그거 기분 나빠서 그동안 참석 안 했거든. 딱히 네가 올 자리도 아니지. 어? 아니, 내 말은 동창회니까. 엄연히 넌 동창생도 아니고 기분이 나쁠 순 있지만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강하게 둔기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면적인 말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안 나오면 된다는 말이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뭐랄까, 대학교 입학식 때 만나 지금까지 그래도 10년간 알고 지냈는데 그 말을 꺼내는 모습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상종도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함께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그 순간엔 이성보다 감성이 살짝 더 앞서기도 했던 것 같고요. 왜 그래? 취했어? 그런 말이 어딨어. 연인인 동창들은 연인 데리고 나오고 부부인 동창들은 부부 동반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못 나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민도 하는 거지. 왜 넌 내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좋을 건 없잖아. 마누라 재수 씨 소리가 너도 듣기 싫겠지만 나도 듣기 싫어. 내가 무슨 전처도 아니고. 나는 동창생들 봐야 하니까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 굳이 따지고 들자면 넌 나올 필요 없는 거고. 나 술 하나도 안 취했어. 오히려 취한 건 너 같은데? 이게 그렇게 발끈할 일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자 친구인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게 들리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도 알 거 아니야. 네 말처럼 네가 전처로 느껴지면 나는 어떻겠어? 본처라는 말 자체도 웃기잖아. 뭐야?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네가 본처니까 전처인 내가 안 나오는 게 맞다는 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내 말은 나도 너처럼 마누라 재수씨 이런 말 듣는 게 좋을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긴 부부 동반 모임이 아니라 동창회야. 동창회 뜻 몰라? 원조 마누라는 나야 나. 너만 안 나오면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애들도 마누라 재수씨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 기분 나쁘게 내가 전처가 된 느낌 느낄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나랑 우혁이 사이에 끼어든 건 너잖아.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본물 터지듯 쏟아내는 아가씨의 말들은 저도 모르게 미쳤냐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상희 씨에게 들었던 말대로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어설프게 상상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방학, 외할머니 집에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우연히 외할머니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대요. 자라면서 연인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시어머니네 집과 다르게 가난했던 시아버지네 집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봐 빠르게 결혼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님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두 분 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시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이혼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왔을 때 양가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재혼해서 전혀 다른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시아버님은 남편을 낳아서 데리고 왔었는데 둘이 동갑이었답니다. 결혼하면서 아가씨를 입양해 호적을 정리했고 자연스레 둘은 쌍둥이로 크게 된 거죠. 주변에서도 이란성 쌍둥이는 주로 한 명은 아빠를, 다른 한 명이 엄마를 닮은 경우가 많았기에 주위에서도 재혼 가정이라는 걸 의심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이렇게 둘이 잘 살 줄 알았다면 그때 결혼시킬 걸 그랬어. 그랬으면 이렇게 네가 남의 자식 키울 일은 없었을 텐데. 혹시라도 둘이 피가 섞이지 않아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걱정이야. 옛날부터 이란성 쌍둥이는 죽어서라도 같이 산다는 말이 있던데 쟤는 한 핏줄도 아니니. 엄마,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피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 아이면 우혁이도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과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야?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혹시라도 애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나 다신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그래서 중학교 내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했다네요. 남편을 형제가 아닌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세뇌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죠.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말고 결혼할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여자, 결혼할 여자여서 저를 소개했던 건 아니랍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선머스마 같은 여자라 자신과 비교했을 때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사람이라 소개시켜줬다고 말하며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런 아가씨를 보고 있으니 단단히 미친 것 같았죠. 저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닌데 등 떠밀려 결혼했다는 둥,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저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멍하니 보고 있다가 앞에 있던 찬물을 끼얹었어요. 더 이상 앉아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 그랬는지 뒤따라 나오며 제 어깨를 잡으려는데 저희 모습을 지켜보던 종업원이 달려오면서 아가씨를 붙잡아 저는 무사히 바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런 제 뒤에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아랑 무슨 일 있었어? 정아가 이상한 소리 하진 않았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아가씨가 전화를 했는지 만나고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나 지금 당신 상대할 힘 없어.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돌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재혼이라는 이야기 들은 거 맞지? 그래서 나랑 정아가 사실 남이라는 거. 당신도 이제 알게 된 거 맞는 거지?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말하는 뉘앙스 보면 오늘 아가씨한테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당신도 내가 아가씨랑 당신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래? 같은 생각이면 내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야? 그걸 원해서 지금 내 기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 아니야.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당신 생각 복잡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 이야기하자면 복잡한데 난 정아랑 달라. 알았어도 달라지는 거 없었다고. 어떻게 동생처럼 20년을 살았는데 피가 안 섞였다는 소리에 동생이 여자로 보이겠어? 오히려 그래서 더 책임감이 들었어. 내가 더 챙겨줘야 할 것 같았거든. 그러다 당신을 만났는데 난 좋았어. 정아가 여자라면 내 옆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당신은 예외라는 것도 좋았지만 정아와 다르게 시원시원한 성격이나 나처럼 운동 좋아하는 거, 이야기 잘 통하는 거, 모든 게 다 좋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나도 그럴지 상상하면서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고. 난 당신이 내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해. 단 한 번도 이 생각이 변하거나 흔들린 적 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각오 없이 두 분이 재혼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정이 지나 들어온 남편은 저의 기분을 살피더니 제가 묻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저에게 물세례를 받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한 것 같았어요. 세상 서럽게 울며 말하는 아가씨를 달래고 저에게 바로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의 마음보다 충격받았을 제 걱정이 먼저 들었다는 말을 듣는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생각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단 하나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 하나만 당분간 생각하기로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마자 대처할 정도로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잠히 있으니 오히려 아가씨가 안 달랐는지 시부모님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가씨가 시어머니께 털어놓았고 시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시부모님이 나서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알고 있을 줄 몰랐고 그 일로 이사달이 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어머니는 우셨죠. 당신들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결혼 후에 이런 사단까지 생겼다며 시아버님은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결국 심해부도 알게 되었어요.
심해부 역시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족 모두 느끼는 것 같았죠. 약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온 가족을 불러 모은 건 예상외로 아가씨와 심해부였습니다. 저희 미국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혼 안 해요. 정아 씨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솔직히 상처고 충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건 이 사람의 생각이고 환상이지 그게 현실로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사귄 것도 아니고 뜨거운 밤을 보낸 건 더더욱 아니니까 철없던 시절의 풋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려고요. 이 사람이랑도 계속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 미국 지사 지원했어요. 미국에 가서 서로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오빠도, 새언니도 모두 볼면목이 없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릴 때 환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루지 못한 꿈처럼 한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걸 새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각자 자리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나 노력해보려고. 부끄럽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 두고 내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도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여기 있어봤자 서로 껄끄럽고 나랑 이 사람한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몇 년 미국에 나가 있으려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물론 오빠나 새언니가 날 용서해줘야 하겠지만. 그렇게 아가씨는 집안에 태풍을 몰아오더니 심해부랑 미국으로 떠났어요. 제 용서를 바란다고 말을 했지만 전 답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일 거라는 말이나 그 시절 아가씨 상황 또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어설픈 말 따위로 대꾸를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제멋대로 남편을 좋아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니 저에게 쏟아내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더니 피해자인 척 심해부와 미국으로 떠난다는 아가씨가 마냥 좋게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저에게 아가씨가 스트레스였는지 아가씨가 심해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 뒤에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아가씨와 있었던 일은 잊혔어요. 성격과 다르게 입덧이 심해서 상당히 힘든 임신초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생긴 거랑 다르게 자궁은 또 약해서 임신 후반부를 거의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시간이 참 빠르게 가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아가씨의 빈자리를 아쉬워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시다가 손주가 태어나니 입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첫 돌이 돌아올 때쯤 심해부와 아가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로 노력해보겠다고 미국으로 떠난 지 꼭 1년쯤 되던 시기였죠. 이혼했다는 소식이 직접 들렸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심해부가 전 직장 동료로 주변 지인들이 겹치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었거든요. 지원해서 미국 지사로 갔던 심해부가 다시 본사로 들어오는 걸 지원했다고요. 사유를 묻자 이혼했다는 짧은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빠르게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가씨를 걱정할 만큼 제 마음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니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일상을 보냈어요. 아가씨가 직접 이혼 소식을 전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나 이혼했어도 한국으론 아직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긴장할 거 없어.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지내기 편한 거 있지? 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나 봐.
하긴 그러니까 오빠를 좋아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안 그래. 나도 철들었는지 다지나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 있지? 여전히 내가 밉고 이해도 안 되고 안 보고 싶겠지만 소식은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한때 친한 친구였잖아. 그 마음은 진짜였어. 이상하게 내 소식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아니고 새언니 너더라. 하여튼 그렇다고. 미국물이 좋긴 좋은가 보다. 아니면 나한테 울고불고 다 쏟아내서 그런가? 많이 편해진 게 느껴지네. 그런데 난 아직 모르겠다. 육아하느라 정신없어서 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 맞다. 조카도 잘 크고 있지? 고모가 돼서 지금까지 선물 하나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선물 붙였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니까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생각할 겨를 없다는 소리가 좋게 들린다면 이기적인 거겠지? 이기적인 거야. 앞으로 소식 전해주고 싶으면 나 말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화해. 나나 우혁 씨한테 전화하지 말고. 말 길어져서 좋을 거 없으니까 이만 끊는다. 정말 미국물이 좋은 건지 속이 없는 건지 편하게 말하는 아가씨를 왠지 좀 편하게 대할 수 없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 나중에 후회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담대한 척 말을 섞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정도가 제가 그 시절 아가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가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인 남자를 만났는데 잘 통해 결혼하고 싶다고요. 결혼 허락을 받을 겸 오랜만에 온 가족을 만날 겸 한국에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아가씨답다라는 거였죠. 그게 다였어요. 신기하게 예전처럼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웃으면서 만나거나 예전처럼 잘 지낼 자신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랄까 예전에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 낳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그때 그 시절처럼 가슴 뜨겁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감정들이 맞는 건지 알 수 없어서요. 이런 마음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족들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꺼낼 수 없는 말 같고 뭐 좋은 일이라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나 싶거든요. 그때 생각난 곳이 여기였어요.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하고 울고 웃기도 했던 터라 제 이야기도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간혹 시간이 날 때면 댓글들도 하나둘씩 읽어봤었는데 사연과 다르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제가 대리 경험한 것처럼 현명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에게 조언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게 될까요? 상처가 무뎌졌다고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다 지난 일 하나씩 끄집어내 소금 뿌리는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빠진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구색 갖추며 자리를 지키는 일, 역시 바보처럼 느껴져서 안 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단둘이 만나 어떻게든 끝매듭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 제 기분을 전하며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속 시원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육아에 빠져 아이와 지낸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화된 것 같네요. 멋있게 상황 정리할 수 있는 말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온다는데 그 전에 열심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처럼 말하고 올게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